1943년 12월 북극해는 어둠과 눈보라로 잠식되어 있었다. 해가 뜨지 않는 바다 위 독일 전함 샤른호르스트가 고요히 북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독일 해군의 마지막 전함이자 철광석을 실은 연합군 수송선단을 차단하기 위한 절박한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이미 들켜 있었다. 영국은 무선 통신을 감청해 샤른호르스트의 항해 시점과 항로를 정확히 예측했고 전함 듀크 오브 요크를 중심으로 한 함대를 칠흑 같은 북극 바다 어딘가에 배치해 매복 태세에 들어갔다. 샤른호르스트는 스스로를 사냥꾼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밀한 레이더망 안에 갇힌 표적이었다. 12월 26일 아침 눈보라 속을 미끄러지던 영국 구축함 스토더드는 레이더 스크린에 미세한 그림자를 포착했다. 잠시 후 교신은 명확하게 울렸다. 목표 함체 확인. 거리 11,000야드. 방향 유지 중. 레이더가 샤른호르스트를 완벽히 포착한 순간 영국 구축함은 바다의 정적을 깨고 기동을 시작했다. 수면 아래에서는 어뢰관이 회전을 멈추고 고정되었고 짧은 명령과 함께 어뢰가 차가운 물살 속으로 쏘아졌다. 하얀 물보라를 남기며 어뢰는 직선으로 미끄러졌고 샤른호르스트는 그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항해를 지속했다. 그가 회피기동에 들어선 것은 첫 발의 어뢰가 수면 가까이에서 터진 직후였다. 급선회하며 파도를 가르던 그의 항적은 오히려 영국 레이더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는 역할이 됐다. 결국 그는 칠흑 같은 바다 한복판에서 완전히 포착당하고 말았다. 오후 4시 17분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포문을 열었다. 일본의 강철 덩어리가 음속으로 북극의 어둠을 찢고 날아갔고 그 포신의 섬광은 눈보라 속 바다를 한순간 밝게 불태웠다. 첫 포탄이 기관실 근처에 명중하자 샤른호르스트는 속도를 잃고 기동이 둔화되었다. 반격은 이어졌지만 영국의 최신형 레이더는 시야가 필요 없었고 독일 전함의 포탄은 어둠 속을 허무하게 갔다. 샤른호르스트는 점점 기동력을 상실하고 있었고 포신은 휘어졌으며 함교는 연기에 휩싸여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공격자가 아니었다. 얼어붙은 바다 위에 노출된 거대한 철의 표적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일격이 조용히 다가왔다. 두 척의 영국 구축함이 좌우에서 접근했다. 레이더의 조율 아래 정확한 사거리로 진입한 후 동시에 어뢰를 발사했다. 은빛 어뢰들은 하얀 수면을 갈라 심장을 향해 파고드는 송곳처럼 달려들었다. 첫 어뢰가 좌연에 명중하자 함체가 울컥하며 뒤틀렸고 두 번째 어뢰는 탄약고를 정통으로 꿰뚫었다. 잠시 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풍선은 안에서부터 찢기듯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판은 활처럼 휘어졌고 마스트는 파열음을 내며 무너졌으며 그 거대한 전함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남기고 해면 아래로 침몰을 시작했다. 포신은 마지막까지 하늘을 향했고 그 굉음은 파도보다 더 길게 북극 바다를 울렸다. 2천여 명의 승조원 중 구조된 자는 단 36명. 그날 샤른호르스트와 함께 침몰한 것은 단순한 전함이 아니라 전함이라는 존재 자체의 시대였다. 그 후 독일은 다시는 북극의 버금로를 넘보지 못했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부터 전함은 전설이 되었고 대양은 더는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